여보, 지금 그 말 진심이야? 흥, 여자들이라면 당연히 부엌에 들어가야지. 괜히 설치지 마. 그 순간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명절 집안은 얼어붙었고 가족들의 시선은 차갑게 멈췄습니다. 아내의 손끝이 떨리고 딸의 눈에는 불꽃 같은 분노가 일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은 떨렸고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지만 가슴 속엔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집안에서 벌어진 단 한마디의 말, 그것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그 결말은 어떤 충격을 불러올까요? 지금부터 숨죽이고 들어야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에 오후 햇살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 한은주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9의 나이에도 여전히 익숙한 손놀림으로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국물 맛을 보며 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은주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들어올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지. 남편 밥상 차리고 시댁 어른 눈치 보며 내 이름 석자로 된 삶은 언제쯤 찾아올까? 은주의 마음속 독백은 나무를 묻히는 손길만큼이나 익숙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명절이 다가오면 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손을 놀렸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운명이라고, 아내의 도리라고,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전을 부치다 보니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은주는 앞치마 자락으로 이마를 훔치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부엌 벽에 붙어있는 낡은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입니다. 친척들까지 합치면 15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거실 쪽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병호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73의 나이,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집안의 가장이라는 위치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호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음식은 아직 멀었냐? 기름 냄새가 집안을 뒤덮네. 은주는 대답 대신 프라이팬에 반죽을 한 국자 더 떴습니다. 불평 아닌 불평에 대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살아오며 익힌 침묵이었습니다. 말대꾸하면 분위기만 나빠질 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은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며느리 윤지연이 함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45살의 지연은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명절이면 어김없이 시댁에 와서 은주를 도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 나물은 무칠게요. 아니야, 내가 벌써 얼마나 많이 도왔니? 이제 좀 쉬어. 괜찮아요.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똑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병호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물 좀 갖다 줘. 은주는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병호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컵을 건네자 병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은주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은주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일손을 놀렸습니다. 이런 일상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은주의 삶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은주는 꿈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모든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병호 역시 아내가 집안일에만 전념하기를 바랐습니다. 여자가 밖에 나돌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집안을 지키는 게 여자의 본분이지. 병호의 말은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반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자신의 꿈을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난 뒤에는 문득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은주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며 딸 최미영이 들어왔습니다. 42살의 미영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근무 일정 속에서도 명절 전날에는 어김없이 친정에 들러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왔구나. 미영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굽어진 어깨, 거칠어진 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앞치마를 두르며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세 여자가 묵묵히 일손을 놀렸습니다. 나물을 담고 전을 접시에 담고 그릇을 정리하는 모습. 때를 이어 반복되어 온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고 어머니가 그랬고 이제는 딸과 며느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병호가 채널을 돌리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로 온 집안이 분주한데도 병호는 전혀 거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남자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은 여자들이 하는 것이고 남자는 그저 편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드디어 내일 차릴 음식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은주는 냉장고에 음식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상을 차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은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은주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행복했을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답하기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는 병호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지만 은주는 문득 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익숙함으로 버텨온 걸까?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석 보름달. 가족이 모여 화목하게 지내라는 명절.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평온한 일상이 깨질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안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감춰진 긴장과 불편함을 은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은주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오랜 습관 탓인지 알람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준비해둔 음식들을 꺼내며 오늘 일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침 상을 차리고 제사상을 준비하고 손님들이 올 때까지 집안을 정돈하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도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 할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냄비에 국을 데우고 전을 다시 한번 기름에 지지고 나물을 예쁘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부엌에서는 후두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침 9시쯤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고 딸 미영도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은주는 손주들을 보며 잠시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는 평온하게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호의 남동생 부부, 병호의 여동생 가족까지 합쳐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은주와 지연, 미영은 계속해서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상을 차리고 그릇을 채우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반면 거실에 앉은 남자들은 편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럭저럭 지내지.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병호는 술잔을 들며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자신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모습이 흡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으로서 누려야 할 대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드디어 모든 음식이 상에 올려졌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은주는 상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손님들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권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정성껏 준비했어요. 언니,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친척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귀에는 그 칭찬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칭찬보다는 함께 일손을 거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남자들은 그저 편히 앉아 기다리면 되는 것이 이 집안의 오래된 규칙이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병호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크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제 설거지 시간이 다가오는데 말이야.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호의 목소리 톤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호는 술 기운이 오르면 늘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늘 불편한 말들이 따라왔습니다. 여자들은 다 부엌 들어가라. 남자들은 여기 앉아있지.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웃음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지연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섰고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주는 손에 쥔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직도 그런 말을 해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전문직 여성인 미영에게 아버지의 말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올케를 향한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병호는 딸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다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거다. 내가 아무리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집안에서는 규칙이 있는 법이야. 무슨 규칙이요? 여자는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는 쉬는 게 규칙이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희생,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견딜 수 없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지연도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아버지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감히 말대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민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은 좀. 시대가 변했어도 가정의 기본은 변하지 않는 법이야.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내 말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병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오며 누려왔던 권위를 지금 이 순간에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화를 내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아들이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오며 은주는 수없이 참아왔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구박도, 남편의 무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도 모두 참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으며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에 쥔 냅킨이 구겨지도록 세게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 은주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들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딸과 며느리에게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식탁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호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술잔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무거운 긴장감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집어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저렇게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고 앞으로도 저렇게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부엌에 도착한 은주는 싱크대에 접시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감정들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은주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바뀌어야 해.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웃음을 짓던 얼굴들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굳어지는 것을 은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벌어진 일이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명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과일 껍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연과 미영도 남은 설거지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병호는 소파에 앉아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잘 통솔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편하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은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위 선반에 손을 뻗어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방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주의 옛 사진들과 대학 졸업장, 그리고 교원 임용 시험 준비를 하던 시절의 노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열고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속 얼굴은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미소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은주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손주들이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아들 준서와 딸 서연이었습니다. 12살과 9살인 아이들은 할머니가 무언가를 꺼내보는 모습에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뭐 보세요? 할머니 옛날 물건들이란다. 와, 할머니도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준서가 사진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항상 늙은 사람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한때는 자신도 저 아이들처럼 꿈이 많고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였다는 것을 아이들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단다. 무슨 꿈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는 게 할머니 꿈이었어.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왜 선생님 안 하셨어요? 은주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했다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다고. 아이들에게 그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다른 길을 선택했단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여자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이들이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너희는 꼭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알겠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진지하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은주는 아이들을 보내고 다시 가방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옷가지 몇 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그 오만한 태도, 딸의 분노에 찬 눈빛,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45년을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방문이 다시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은주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온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니. 하지만 동시에 미영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낮에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구나.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가실 건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찾고 싶구나.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를 말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희생만 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찾는다는 것이 슬프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다시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병호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가방을 든 채 나타나자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은주는 조용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병호가 비로소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은주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을 나갈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평생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구나.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병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집을 나간다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또렷해요. 은주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민호와 미영의 간곡한 부탁에 하루만 더 생각해 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었습니다. 병호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나간 뒤 민호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를 설득할 만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왜 아버지가 저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였습니다. 하지만 책상 서랍을 열자 두꺼운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쳐본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은행 거래 내역과 각종 금융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한 지 5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일부가 회사에서 나온 금액과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금액을 받았어야 하는데 실제로 가족들에게 알려진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민호는 더 자세히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 다른 통장 사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5년 동안 꾸준히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이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숨기고 계셨다니. 민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민호는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어머니께 보여드려야 할지 아니면 일단 더 조사를 해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미영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 가방을 싸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던 눈빛. 휴게실에서 잠시 쉬는 시간, 미영은 동료 간호사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가시겠대요. 뭐? 갑자기 왜? 우리 아버지가 추석날 여자들은 다 부엌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친척들 다 있는 데서요. 동료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요즘 시대에 어머니가 평생 참고 사셨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신 것 같아요. 미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료가 미영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영아, 어쩌면 어머니 결정이 옳을 수도 있어.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알아요. 저도 마음으로는 엄마를 응원하고 싶어요. 하지만 걱정도 되고. 미영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딸로서는 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69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호는 아내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연이 도착하자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 지연은 서류들을 훑어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퇴직금 일부를 숨기신 것 같아.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어디론가 돈을 보내고 계셔. 어머, 정말요?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겠어.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 저도 알고 있던 게 있어요. 뭐? 몇 달 전에 시아버님이 어디선가 전화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친구분과 통화하시는 줄 알았는데.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확실하지도 않은데 괜히 가족 분위기만 이상해질까 봐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증거를 좀 챙겨뒀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시아버지가 통화하던 날짜와 시간, 그리고 대략적인 통화 내용을 메모해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꼼꼼함에 놀랐습니다.
당신, 이런 것까지 기록해뒀어? 어머니를 위해서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겪어온 고통을 옆에서 지켜본 며느리로서 언젠가는 시어머니 편에 서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민호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먼저 추궁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가족에게 큰 파장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모이자. 엄마 일 때문에 가족회의 해야 할 것 같아. 민호는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는 이미 깨져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당신도 그래야 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이기 전에 아들로서, 그리고 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를 위해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 7시 은주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지연, 미영과 남편 그리고 은주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호만이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모였어? 나 피곤한데. 병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추석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요. 여자들은 다 부엌 들어가라고 하신 거 말이에요. 병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 집안의 규칙을 지키라고 한 게 문제야? 아버지, 그게 규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2025년인데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딸이었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병호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엄마를 평생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미영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남편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뭐라고 사셨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하고 시댁 어른들 눈치 보고 아버지 뒷바라지 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여자는 부엌에나 들어가 있으라고요? 은주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혼자 삭혔던 감정들을 딸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이 상처받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이제 됐어. 안 돼요, 엄마. 이제는 제대로 말해야 해요. 그때 민호가 무릎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민호는 서류를 병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병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본 것입니다. 너, 어디서 그걸? 아버지 서재에서 찾았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숨기신 겁니까?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연도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병호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며 어떻게든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냐? 아버지 마음대로 쓰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가족들한테 숨기신 건 문제잖아요. 이 돈 어디에 쓰신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병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추궁해? 아버지를 의심하냐?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묻는 겁니다. 3천만 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간 돈은 뭡니까?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병호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민호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서재를 뒤진 거야?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허락도 없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신 거냐고요. 민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일어나 은주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니? 몇 달 전부터 아버님이 이상한 전화를 자주 받으셨어요. 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혹시 몰라서 증거를 챙겨뒀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은주에게 보여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병호는 궁지에 몰린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 집안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요? 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시면서 집안을 위해서라고요? 엄마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돈으로 생활비 보태며 사셨잖아요. 은주는 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숨겼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병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가장인 내가 결정하는 거야. 가장이라고 해서 뭐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가족을 속이고 아내를 무시하고 그게 가장이 할 일입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병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무너질 줄 알았죠? 병호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은주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그만이에요. 평생 참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내가 감히. 당신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아니, 당신 없이 더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45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이제야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본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병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실의 침묵을 깬 것은 병호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쥔 채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 말하지. 병호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중에서 3천만 원은 친구한테 빌려줬어. 친구요? 무슨 친구한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병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대학 동창인데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도와준 거야. 곧 갚겠다고 했는데. 고지 언제인데요?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친구가 연락이 끊겼어. 사업이 완전히 망했나 봐. 그럼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은주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나간 돈은요? 민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병호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골프 회원권이랑 모임비야. 뭐라고요?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시면서 골프를 치셨다고요? 남자에게도 체면이 있어. 동창들이랑 어울리려면 그 정도는 써야지. 병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은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워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매달 100만 원씩 골프를 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렇게 체면이 중요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는 한 달에 30만 원 생활비 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내 친정 돈까지 쓰게 만들면서 당신은 매달 100만 원씩 골프를 치고 계셨군요. 그건 남자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은주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나는 머리 한 번 하는 것도 아까워하며 살았어요. 옷 한 벌 사는 것도 죄 짓는 것처럼 느끼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매달 100만 원씩 골프를 쳤다고요? 지연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체면과 자존심에 집착하는 늙은 남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가장이 할 일입니까? 가족을 속이고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그게 가장의 역할입니까? 나도 힘들었어.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골프라도 치면서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게 잘못이었나? 잘못이죠.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존심 지키려고 엄마 인생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게 잘못이 아니면 뭐예요?
병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켰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참았던 것들, 억눌렀던 감정들이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믿고 살았어요. 당신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어요. 내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죠.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내가 참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은 여전히 나를 무시했고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보. 병호가 아내를 불렀지만 은주는 손을 저으며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은주는 안방으로 들어가 어제 싸두었던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가지들을 하나씩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은주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나가실 거예요? 그래, 나가야겠다. 여기 있으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어디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은주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이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미영아. 너희 집도 비좁잖니. 엄마는 혼자 지낼 거야. 혼자서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지연도 다가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시어머니로서 대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동지 같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가방을 다 싼 은주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병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봤습니다. 45년이었어요. 45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내 곁에 있어야 할 시간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이라고요. 은주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뒤따라왔습니다. 문 앞에서 은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45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을 거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에서 병호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정말 나가는 거야? 하지만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은주가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미영은 어머니가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는 연락을 받고 안심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넓은 집에서 살던 어머니가 이제는 좁은 방 한 칸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병호의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먼지가 쌓이고 음식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병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해온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병호는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화풀이하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은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민호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정성껏 싸준 음식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민호는 도시락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병호는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배 안 고파. 그래도 드셔야죠. 건강 챙기셔야 해요. 민호가 도시락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병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결국 병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뜨다가 멈췄습니다. 내 엄마가 해준 밥맛이랑은 다르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는 아버지가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뭘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병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앞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엄마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셨죠. 그게 아내의 역할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역할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민호의 말에 병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랑을 무시하셨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죠.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미영은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병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뭔데?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병호 명의의 예금 통장 내역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은 뭡니까? 그건 내 비상금이야. 비상금이요? 엄마한테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시면서 비상금은 2천만 원씩이나 모으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매일 환자들을 봐요. 그 중에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아픈 할머니들도 많아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치료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들 보면서 늘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다를 거라고. 아빠가 엄마를 잘 챙겨주실 거라고. 근데 틀렸네요. 아빠도 똑같으셨어요. 병호는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대우해드리세요. 안 그러면 정말 엄마를 영영 잃으실 거예요. 내 엄마가 정말 안 돌아올까?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 돌아오실 거예요. 엄마는 진심이에요. 이번엔 다릅니다. 미영도 차갑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안 돌아오신다고 해도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 편이 아니라요. 병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식들마저 자신을 등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냐? 아빠가 먼저 가족을 저버렸잖아요. 엄마를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그런 아빠를 어떻게 존경해요? 미영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따르고 존경했던 딸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마 없이 사실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도요. 두 남매는 집을 나섰습니다. 병호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병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당당했던 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늙고 외로운 남자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병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평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병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병호의 한숨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가족도 체면도 권위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후회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살고 있는 작은 고시원 창밖으로는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은주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며칠 전 미영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 헤맸지만 지연이 와서 차근차근 알려준 덕분에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은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원 한국사 강의 수강 신청 완료.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며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69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은주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옷장에서 새로 산 옷을 꺼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감색 바지. 평생 낡은 옷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옷을 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지금 나가려던 참이야.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10분 후에 앞에서 기다릴게요. 은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지역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 강사로 첫 수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경로당에서 은주의 요리 솜씨를 본 복지관 관장님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 그 솜씨로 어르신들께 요리를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강사료도 드립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요리했지 남을 가르쳐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응원해 줬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엄마 요리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미영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지연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첫 수업이시라고 저희가 응원하러 왔어요. 아이고, 고맙구나. 차 안에서 세 여자는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누이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이미 10명의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은주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은주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요리를 하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은주는 그 박수 소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나물 요리를 배워볼 거예요. 제철 재료로 만드는 건강한 반찬이죠. 수업이 시작되자 은주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평생 해온 요리였기에 손에 익었고 설명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은주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은주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묻혀주시면 됩니다. 2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만든 요리를 함께 맛봤습니다.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도 오시죠? 물론이죠. 다음 주에는 더 맛있는 걸 만들어 볼게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은주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관장님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선생님, 정말 훌륭하셨어요. 어르신들이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 달부터는 주 2회로 늘려도 될까요? 대기자가 벌써 10명이나 되거든요.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 말입니다. 그럼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 은주를 미영과 지연이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감동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빛나 보이는 건 처음 봤어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은주는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돈까지 받다니. 당연한 거예요, 엄마. 엄마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미영이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은주의 사진과 함께 수업 안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세요. 벌써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다들 엄마 수업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은주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주가 열어보니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명의로 된 원룸 계약서예요. 다음 주부터 이사 가실 수 있어요. 뭐? 내가 어떻게? 민호 오빤 제가 모아둔 돈으로 전세 계약했어요. 어머니가 고시원에 계신 건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 돈을 어떻게 받니? 어머니,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우리한테 주신 것에 아주 작은 보답이에요. 받아주세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저녁이 되어 은주는 새로 계약한 원룸을 보러 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크게 나 있어 햇볕이 잘 들었고 작은 주방도 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은주는 빈 방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한은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병호의 집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호는 홀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호가 갖다 준 도시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 말입니다. 병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주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어떤 말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병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체면과 권위, 가장이라는 자리를 지키려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병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으며 세상을 하얗게 덮어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호에게는 그저 외롭고 추운 겨울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새 집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모두가 은주 자신이 선택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함께 집을 꾸며줬습니다. 작은 식탁, 편안한 침대, 책장 가득 꽂힌 책들. 은주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집들이를 했습니다. 민호 가족, 미영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손주들이 새집 곳곳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예뻐요. 우리 자주 놀러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오렴. 은주는 손주들을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공간을 가진 것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은주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은 한국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미소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은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내 삶을 시작했다. 69이라는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복지관 강사로, 학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뒤늦게 찾은 자유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된 삶을 살아간다. 은주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곧 밝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은주의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복지관 수강생 명단을 보며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 2회 수업으로 늘어납니다. 한 달 뒤에는 요리책 출판 제안도 받았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하던 요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재능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은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주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주는 69세의 나이에 황혼이혼으로 자신만의 삶을 되찾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로 느끼신 생각이나 감동을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